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생이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인공지능, 네, 자동화도 포함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주요 주제는 인공지능이 될 것 같고요. 자동화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지 않나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공지능을 골랐느냐?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책을 보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인문학의 이런 상식을 쌓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대학원 때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도 있고 해서 그 내용과 조금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쪽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은 대학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어, 나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 강의를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인공지능이 참 핫하죠. 네, 챗 GPT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점점 그 비슷한 부류의 PPT를 인공지능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PPT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도 나왔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계속 인공지능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인공지능은 발달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뭐 빅스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에서도 있고요. 시리아라고 부르면은 대답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급한 거 말고도 이제 아리아라든지 뭐 지니아라든지 혹은 뭐 카카오라든지 클로바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인공지능이 있고 그거를 다 제가 언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또 이제 해외 쪽에서는 알렉사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구분하려면은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아는 것부터 조금 이야기를 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강한 어,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고 약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약한 그런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약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웬만한 인공지능들은 저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한 인공지능이다.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약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네, 날씨 홈페이지나 이미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주변 맛집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이미 데이터가 된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정보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그 검색을 대신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기 돌리고 뭐 그런 것도 이미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자동화가 이제 음성인식 자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능이라고 하면 지능이겠지만 그렇게 후한 점수를 쳐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한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이 강한 인공지능 쪽에 접근한 것이 어, 알파고 이제 알파고가 있을 때도 2016년이었죠. 벌써 한 6년, 7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 알파고를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챗 GPT 정도 되면은 챗 GPT 정도 되면은 그래도 강한 인공지능에 들어서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인공지능의 특징은 뭐냐면요. 혼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마치 사람과 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강한 인공지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챗 GPT의 사례로 들어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명예훼손 같은 소송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마치 어, 어둠의 안 좋은 쪽에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총기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례가 미국에서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사람은 이제 원래 미국 쪽에서 이제 무기류 쪽하고 관련된 사람이었는데 뭐 유명인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하고 이제 원래 그쪽 주장을 하니까 좀 이제 무기류 쪽 관련된 사건하고 연관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챗 GPT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도 인공지능의 원래 목적에는 조금 더 다가선 게 아닌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은 무조건 답을 내놔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도 글쎄요 좀 더 그거를 학습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강요를 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선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강압 수사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강압적으로 대답을 요구를 하니까 챗 GPT도 그 대답을 어, 허위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챗 GPT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대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했겠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달라지는 것도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분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기대하는 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완벽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정보 처리나 이제 기존의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좀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기대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챗GPT를 이렇게 기대했던 것인데 챗GPT는 생각보다 사람과 비슷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엄청 비슷하진 않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좀 이루어지면은 사람과 비슷해질 수 있겠는데 하지만 아직은 챗GPT가 갈 길은 먼 것 같기는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온 게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사실 머신러닝은 좀 큰 범위고 머신러닝의 가운데에 한 분야로 딥러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머신러닝은 기계에게 학습을 시켜서 판단하게 만드는 거고 그건 이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뭐 어떻게 뇌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을 본따서 그래서 이제 신호 체계를 만든 다음에 컴퓨터한테도 수많은 정보를 주입을 시키고 그 신호 체계를 통해서 뉴런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전기적인 신호로 신호 체계로 이제 뇌세포들끼리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뇌세포라기보다는 신경세포가 좀 더 맞겠죠. 전기적인 신호로 이미지나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에도 똑같이 도입을 해본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몇 단계에 걸쳐서 정보가 습득이 되고 또다시 몇 단계에 걸쳐서 판단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린아이가 배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한 인공지능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구글에서도 나오는 건데, 어, 예를, 어, 인- 어, 음, 예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엄청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학습을 하죠. 맨 처음에 강아지라고 하면은 강아지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강아지를 보고, 수많은 강아지 사진을 보고, 수많은 강아지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네,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하죠. 그런 것처럼 수많은 강아지들의 이미지를 보고 네, 정보를 도출하는 것. 이것은 강아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어,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건 강아지다, 멍멍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걸 똑같이 어, 인공지능에 적용시킨 게 딥러닝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구글에서 인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나오죠. 이 신호등을 체크해 보세요. 사람이 있는 타일을 체크하세요. 횡단보도를 체크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횡단보도라는 이미지를 수많은 횡단보도를 학습함으로써 이거는 횡단보도다, 이거는 횡단보도다, 이건 횡단보도다 라는 식으로 수십 수만 장의 횡단보도 사진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 횡단보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논란도 많이 있었죠. 흑인 사진을 보고 고릴라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였는데 그건 이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자료를 학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판단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유사점이 있을지라도 사람과 이제 고릴라의 확실한 차이점을 알았어야 되는데 확실히 맨 처음에 사회적인 배경 아무런 지식 없이 백인들 사이에서만 자란 어린이가 커서 흑인을 본다면은 그때 시선에서야 철없이 해볼 수 있는 말을 어, 하는 거겠죠. 사실 흑인은 고릴라라고 보기에는 사람이죠. 너무나 사람이고 너무나 사람과 공통점이 많은데 또 인공지능이 고릴라라고 분류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인공지능의 부족함은 아직은 인공지능의 시대는 좀 오기에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고릴라 사건은 챗GPT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알고리즘을 급하게 수정하고 다른 더 분류 작업을 더 했겠죠. 하여튼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 인공지능이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까지 안 되고 자동화로도 아직 그 정확하게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자동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왕 이제 이미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플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 이야기. 그 동굴의 표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이데아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사과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에게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에 대해서 가장 사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보면 이건 사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완벽한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그 안에서 이것은 사과다라고 도출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과에 대한 이미지는 있긴 있는데 어, 아주 모범적인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이것은 사과다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이미지, 데이터들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 완벽한 사과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과들의 데이터를 표준화시킨 그런 사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사과를 보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한 사과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배를 보고 사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과일밖에 없는 과일이 사과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온 사람이라면은 배를 보고 이거는 신맛이 부족한 사과다, 과즙이 많은 사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딸기를 보고 좀 작고 달콤하고
좀 이제 씨가 없는, 씨가 바깥에 붙어 있는 사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가 최근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이제 마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너구리, 라쿤이라고 이제 최근작에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난 너구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어, 로켓입니다. 그런데 그 전작에서 토르가 보고 토끼라고 했었나요? 네, 아스가르드에는 토끼가 그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털 달린 짐승이 토끼밖에 없거나 뭐 그런 세상에 있었다면은 로켓을 보고 토끼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로켓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광고는 다 보시잖아요. 그 포스터 광고 같은 거. 거기에 나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그 너구리,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우주복 입고 다니는 그 너구리가 로켓입니다. 너구리라고 하면 또 사실 라쿤과 너구리를 같은 종이라고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네, 비슷하게는 생겼고, 네, 그리고 또 일단 너구리라고 많이 부르니까 번역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죠. 일일이 라쿤이라고 하고 미국 너구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너구리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역을 좀 한 거죠. 네, 하여튼지간에 라쿤이 뭐 너구리니 뭐 미국 너구리니 뭐 한국 너구리도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보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 절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데아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데아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이데아 이야기랑 이제 플라톤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으면은 조금 인터넷으로 검색이라도 해보고 생각해보는 건데 말입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앞으로의 개발자들은 철학과 이제 사상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리고 심리학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그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발달을 하고 있다고 이제 방금 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더니 결과는 잘 도출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딥러닝으로 학습은 시키긴 시키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른다라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제가 배울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인간 뇌의 비밀도 어느 정도 네, 해결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된다면은 그거를 사용해서 그 다음 단계를 할 텐데 정보를 머릿속에서 가져오는 기술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인공지능과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저장된 데이터를 아마 하드디스크나 뭐 그런 거에 옮겨가지고 이동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로 좀 개조를 통해서 모자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뇌를 자극해서 그 신호를 직접 주입해서 고속 학습을 하는 그런 시대가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비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만 쓰게 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화까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이 완성돼서 그게 사회적으로 투입되기 전까지는 어, 웬만한 자동화는 다 사람을 전부는 대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자동화되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웹툰 그리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웹툰 작가들이 파업을 하고 이제 파업까지는 아니었나요? 하여튼 이제 좀 데모를 했던 것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툰에서도 이제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화면을 좀 이제
단체 행동을 하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웹툰을 안 본 지가 좀 돼가지고 정확히 어떤 상황이다라고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그래서 자동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단순한 것은 자동화가 되겠지만, 그 창의력이나 이제 생산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직은 활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원에서 배우기를 통합 인재, 이제 여러 가지 융복합 인재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그 자체가 융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알게 모르게 계속 정보가 쌓여가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은 그 지식을 알아서 주입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즉석으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인공지능에게는 아직 욕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람에게는 어릴 때 받았던 기억들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경험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초등학교 때 기억, 중학교 때 기억, 고등학교 때 기억이 다 이제 머릿속에 쌓이고, 그때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다 이제 경험으로 통해서 쌓이게 되고, 소소한 이제 디테일 같은 것도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될 겁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미지, 봤던 예술 작품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들이 쌓이게 되겠죠.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사람의 개성을 다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개성 있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데 또 사람은 검색을 해서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교양 수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대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면 이제 1학년 교양 수업 같은 걸로 인공지능과 미래 이런 정도의 교양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시간에 인공지능은 그런 녀석이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공지능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자동화도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서 가만히 본 사람이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작업이 많고, 좀 이제 칼같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컴퓨터가 아직은 훨씬 더 잘하고, 사람이 잘하는 작업 중에 컴퓨터는 좀 잘 못하는 작업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좀 애매한 판단들에 대해서 그런 점이 더욱더 두드러지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음, 음. 자의적인 판단이 컴퓨터는 아직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맛을 본다라는 작업을 하려면 사람은 그냥 찍어서 입에다 대면 되는데,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좀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컴퓨터에게 시키려면은 그런 이제 염도 센서랑 이제 또 이제 고춧가루 맛은 이제 통각이니까 통각 센서도 붙여야 되고, 예, 그런 뭐 염분만이 아니고 당분 센서도 붙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센서를 해서 그에 대한 비율을 맞춰서 통과하곤 그런 걸 해야겠죠. 그런데 사람이 하기에는 그게 참 어렵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게 시키려면 상당히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점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줘.
그럼 네, 그럼 카드 주시겠어요? 네, 결제하고 샷 추가해드려요 하고 이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대응을 하는데, 키오스크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가가지고 컴퓨터를 시켜야 되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 줘 하면은 이제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해서 하겠죠. 이제 이제 음성 인식이랑. 그런데 그거가 생각보다 이제 터치하고 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디테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짜증을 내면서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줘라고 한다면은 카페 직원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얼음 시원한 걸로 드려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따뜻한 걸로 라고 하면 이제 따뜻하게 주겠죠.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로 줄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어, 뭐 인공지능도 비슷하게 반응은 하겠네요. 그런데 그게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라면은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컴퓨터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야기 조금 이제 꼬였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밧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선 같은 경우에 꼬여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막 실타래 같은 거 풀 때 꼬이면은 참 난감해집니다. 그거를 이제 풀기로는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풀 수는 있겠는데, 그걸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기계를 만들려면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분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계를 만들려면은 거기에 로봇 팔 조작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각 센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주변이랑 이제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팔을 만든다니까 이제 쉬워 보이는데,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팔을 만들려면 참 여러 가지 관절이 들어가야겠죠. 집어야 되니까 그에 대한 관절도 또 들어갈 거고,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람한테 시키면은 뭐 이제 뭘 이딴 걸 시켰냐라면서 이제 좀 욕은 할 수 있어도, 그래도 별다른 일 없이 무난하게 실타래를 풀어낼 겁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계를 시키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일들이 아직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있긴 있을 건데 말이죠. 사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기계도 할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호환성이 아직은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 전선을 이제 충전기를 여기에서 뽑아서 저거를 껴야 된다라고 보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좋은 거 있네요. 네, 이거 노트북 충전기입니다. 노트북 충전기 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노트북에다가 연결을 해라 라고 하면 일단 이 커넥터를 인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손으로 잡아야겠죠. 이제 로봇팔이 잡아서 끽끽 이렇게 움직여서 잡겠죠. 일단 로봇팔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노트북 구멍, 충전 단자를 구멍을 인식을 해야 되고 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충전이 잘 되는지 불빛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또 처리를 하려면 생각보다 난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으나, 그리고 거기에 로봇팔을 달아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으나, 어, 제 생각에는 최소한 사람이 커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절반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데이터를 계속 주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은 이제 학습 체계를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과 똑같은 학습을 시킨다고 치면은 사람만큼 배워야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손발에 대한 컨트롤도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인공지능과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어떤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 어떤 직업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아직 대체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생길 것 같네요. 물론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했고 제 생각, 의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인공지능은 아직 많이 모르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아직 인공지능이 대중화되지 않는 이유, 자동화가 되긴 되는데 대중화되지 않는 이유, 혹은 속도가 느린 이유, 이거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가 아니군요.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단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단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찾아본 사람일 뿐이고요. 제가 한 이야기들은 아마 인터넷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와 있을 거예요. 제 의견이 여기에서는 아직 들어간 게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제 머릿속에서 섞인 건 있겠지만, 의견은 제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거의 뭐 객관적인, 뭐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네, 벌써 30분이 넘어서 32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만 멈추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